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도하는 날이 드디어 왔네요. 2020년부터인데 한 번도 없거든요. 드디어 6년 만에 매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펄처스 보면은 마이너스 32개죠. 32개를 매도했습니다. 121선을 깨면 한 65,0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7만 달러잖아요. 65,000달러까지 5,000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역푸가 되게 세게 꼈어요. 지금도 한 마이너스 4%잖아요. 역푸가 마이너스 4.2%까지 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역푸 이 정도 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15.82인데 요거 밑으로 내려온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없죠? 없습니다. 요때가 2020년.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진짜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2일 오전 11시 29분입니다. 비트코인 어제 오늘 강력하게 하락이 나타났죠. 지금 최저가를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7만 달러를 간당간당 지켜주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7만 111달러. 일봉으로 봤을 때 121선은 어저께 깼습니다. 사실 어저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내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오전 중에 방송을 했거든요. 또 한 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일 빠지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한 75K 정도가 아이스라인인데 요 매물대를 깨고 내려오면 121선도 깰 가능성이 크다. 121선을 깨면 한 65,0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7만 달러잖아요. 65,000달러까지 5,000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그때 봐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그때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 아침에 저는 5%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이때 샀던 거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121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5% 추가했고요. 오늘 아침에 7만 달러 가는 거 보고 또 5% 추가로 매수해서 총 지금 60% 매수가 끝났습니다. 한동안은 비트코인 매수를 서두를 생각은 없고요. 한 65,000달러 정도 되면 매수를 좀 더 할 생각이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분할 매수만 조금씩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 하락은 좀 특이하죠. 보통의 경우에 하락하면 김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지금은 역푸가 되게 세게 꼈어요. 지금도 한 마이너스 4%잖아요. 아까 보니까 역푸가 마이너스 4.2%까지 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역푸 이 정도 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상기에 난 요때 역푸가 한 마이너스 20% 난 거는 제 이때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해서 말로만 들었거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역푸 마이너스 4%는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굳이 바이낸스에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고요. 비트코인 사시려면 그냥 업비트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가격이 7만 달러대인데 얘는 1%도 안 빠졌죠. 근데 업비트는 1% 넘게 빠졌거든요.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푸가 더 세게 나서 지금은 1,455원까지 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테더 가격 잠깐 보시면 전 어저께 한 63원인가 64원인가 좋다고 테더 남은 거 원화를 다 환전을 했는데 테더로 다 바꿔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더 빠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기다릴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사실 10원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 아무튼 지금 역푸가 되게 세게 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4.1% 정도 되잖아요. 테더를 사거나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그냥 사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빠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저는 한 65,000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역푸까지 나가면서 업비트 가격이 더 낮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코스피로 많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메모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국장이 이렇게 좋은데 오르지도 않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게 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 자금들이 국장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뭐 저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추가로 뭐 천천히 더 매수할 생각인데 일단 한 65,000 될 때까지는 관망을 할 생각이고요. 뭐 운 좋게 다시 올라간다면 그냥 뭐 열심히 응원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요새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뭐 요새 나스닥도 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메모리 쪽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죠.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비트코인 안 오르고 오히려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동안은 약세장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스트래티지인데요. 오늘 드디어 매도를 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도하는 날이 드디어 왔네요. 예전에 매도한 날이 있나요? 2020년부터인데 한 번도 없거든요. 매도한 날이 한 번도 없었는데 드디어 6년 만에 매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안 나오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트상으로 이거 스트래티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펄처스 보면은 마이너스 32개죠. 네, 32개를 매도했습니다. 거의 한 3주 만인 것 같아요. 3주 전에는 거의 25,000개를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32개를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뭐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매도한 게 극소량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 아쉬운 거는 STRC 통해서 자금 유입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배당락이 있습니다. 액면가가 100달러인데 배당락 맞으면 한 1달러 정도 주니까 대략 한 99달러까지 배당락 맞았다가 한 달 동안 또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2번, 2주마다 배당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고요. 이게 1달러 더 빠졌잖아요. 지금 STRC도 좀 약간 리스키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많이 빠지면 한 94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이때가 기회일지 아니면 더 쭉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일지 리스크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 때문에 STRC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엄청나게 위험 신호가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32개를 매도했다는 거, 요건 팩트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글을 제가 몇 개 올려봤습니다. 네, 일단 요 부분 12개를 왜 팔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렉스란 분이 막 썼는데 왜 팔았지? 다음 주에 더 조금 사면 되지 굳이 팔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는 좀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아예 팔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오히려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팔지도 않고 갖고만 있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세일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는 매도를 하면은 이게 필요하면 팔 수도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2개 정도 매도분이 있다. 하지만 이게 스트래티지가 망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매도할 수 있어 라는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이게 2밀리언이거든요. 대략 한 30억 정도 팔았는데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순 자산 가치가 59빌리언, 거의 60빌리언입니다. 60빌리언을 갖고 있는데 2밀리언 팔았다고 뭐 여기에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진 않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MNAV는 최근에 한 1.2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다시 반등 중입니다. 어찌됐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르는 시기가 오면 MSTR이 스트래티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면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죠. 비트코인이 조금 빠지면 스트래티지는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참고해서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는 거를 참고하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현물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게 이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글이 비슷한 건데요. 온체인 데이터로 보면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Number of days spent at a loss.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점에 샀으면 손실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걸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고점에서 샀다. 그러면 꼭지에 물리면 당연히 요때까지 가겠죠. 요 날수가 한 1200일 됩니다. 한 3년 넘게 물리는 거예요. 꼭지에 사면 3년 물린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꼭지에 물렸으면 거의 한 4년, 5년 물려 있었을 텐데 그래도 4, 5년 물려 있어도 지금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9만 원에 샀어도 지금 33만 원이면
거의 뭐 한 3, 4배 올랐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 기간에 샀으면 물린 기간이 거의 없죠. 바로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쌀 때 사야 돼요, 사실. 요때 보시면 물린 기간이 별로 없죠. 지금도 조금 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4년 주기 사이클을 알잖아요. 여기가 요거는 뭐 원시 시대니까 빼고 2013년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 말, 2021년 말, 뭐,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럴 때 고점에 물리면 1000일 넘게, 무려 한 3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탈출을 할 수 있거든요. 구조대가 그래야 오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최고점에 물렸다고 해도 아직 뭐, 1년도 안 걸리죠.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한 240일 정도, 243일인가? 그 정도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다시 최고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감기 이전에만 와도 이렇게까지 오래 물려있진 않게 되는 거죠. 계속 추세로 보면 점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파르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걸 보면 거의 절벽이죠. 절벽 수준으로 올라갔고 여기는 보면은 그래도 조금 절벽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발 디딜 때가 있죠. 요때를 보면은 조금 더 발 디딜 때가 많아집니다. 좀 요런 데도 좀 생기고. 근데 최근을 보세요. 최근을 보면은 요때는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요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의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는 거의 비명 수준이죠. 요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비명을 지를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고점에서 지금 한 40%에서 한 50% 정도 요 정도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때부터도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옛날하고는 펀더멘털이 좀 변한 거다. 이런 트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좀 변화가 느껴지지 않나요? 1, 2, 3번은 그래도 좀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4번도 비슷한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탈사이클의 과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013년, 2017년, 2021년 요때 하고 2025년 요때는 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 차트를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다크포스트라는 이분이 쓰신 글입니다. 여기는 최고점에서 고통받는 일수 있죠. 네, 그 가격대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나. 그리고 여기 보면 하빙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며칠이 지나야 내가 매수한 금액까지 구조대가 오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지만 2013년 말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요때 샀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와야 구조대가 오죠. 그러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00일이 넘는 거예요. 여기가 일수거든요. 여기가 1000일. 그러니까 요게 3년이 넘어갔죠. 요때도 거의 3년 걸렸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빙이 다 지나서 최고점을 넘어갔는데 하빙이 지나기도 전에 기억하시죠? 2024년에는 반감기 날짜가 2024년 4월 20일이었거든요. 이 날짜가 되기도 전에 최고점에 도달했어요. 한 3월 11일인가? 하여튼 3월 달에 도달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저는 탈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37일이 지나 있습니다. 최고점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해 돌파한다고 치면 365일 이전에 되겠죠. 이게 되게 큰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400일 이전에만 돼도 예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보이고요. 탈사이클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최고점을 넘냐, 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되게 많이 빠져서 6만 달러를 깨고 내려갔다고 치면 엄청나게 세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 정도 비트코인을 또 추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진짜 낮았어요. RSI가 이렇게 낮은 데가 거의 없거든요. 15.82 여기 RSI 숫자 보시면 됩니다. 15.82 정말 낮지 않습니까? 15.82까지 내려갔을 때는 뭐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15.82인데 요거 밑으로 내려온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없죠. 없습니다. 요때 있네요. 요때가 2020년.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진짜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아시겠죠? 그게 이번에 6만 달러 찍으면서 6년 만에 최소치를 찍었거든요. 최저치를.
그러니까 그만큼 과매도가 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만 달러를 깨고 여기서 6만 달러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다.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지만 RSI는 이거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뭐 암만 떨어져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상승 다이버전스가 엄청 세게 걸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면 이게 이 근처가 최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오면 10%가 아니라 한 20%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사겠어요. 네, 요때는 매수하기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이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네, 일단 저는 한 6만 5천까지는 열어두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빠질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코인 쪽에 투심이 완전 식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런 때가 사실 좀 많았잖아요. 바이 시그널 뜨고 나서 단기에 급락했던 때가 좀 많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그런 경우에 속하게 되겠죠. 만약에 6만 5천까지만 갔다가 반등해줘서 121선 위로 다시 올라와 주기만 해도 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러면 거의 막바지 느낌이 날 것 같거든요. 6만 5천에 가면 일단은 한 5% 정도는 추가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쯤 되면은 한 65% 정도 매수하게 되겠죠. 저는 그 100% 채우면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하진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 매수는 일단 장투만 할 겁니다. 살 만큼 샀잖아요. 제가 2021년부터 모았거든요. 이 정도면 한 5년 모았으니까 충분히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고요. 2027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AI 관련 주식들 이쪽을 위주로 저는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AI, 금융 투자는 이쪽을 위주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섹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플러스 금이나 부동산이나 뭐 다른 주식들 뭐 그런 것도 뭐 자잘하게 하겠지만 메인스트림은 비트코인과 AI 쪽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게 될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고래동 공부에서도 AI 섹터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있고 기업들 분석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우리 이거 다 이겨냈잖아요. 이때보다는 좀 덜 무섭지 않습니까? 12만 6천에서 8만 달러 찍고 6만 달러 찍고 이때가 진짜 많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빠졌을 때 여기 6만 2천 찍었을 때 이때 사람들이 정말 공포에 많이 떨었거든요. 이때에 비하면 지금 뭐 한 7만 달러 지켜주고 있는 이 상태가 이때보다 더 무섭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구력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패닉셀 하는 것도 조절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짬밥이 쌓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관은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관하고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을 공부해 봤더니 이거 되게 좋은 자산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럴 때도 사고 이럴 때도 사고 이럴 때도 사고 이럴 때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12만 6천인데 저는 100만 달러를 보고 있거든요. 1 밀리언을 보고 있는데 10만 달러 때면은 사야죠. 네, 요거는 다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고 계속 모으고만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엔비디아를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는 요럴 때 샀다가 요럴 때 매도하고 요럴 때 다시 사고 그리고 요럴 때 팔고 요럴 때 다시 사고 막 요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이런 서커스는요 머릿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엔비디아를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엔비디아를 공부해 봤더니 이거는 좋다, 좋은 기업이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장투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이렇게 꾸준히 했다면 평단이 대략 한 16달러 되겠죠. 평단이 16달러라고 치면 지금 가격이 224달러잖아요. 그럼 대략 한 15배 정도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비쌀 때 알려달라 해서 비쌀 때 매도했다가 쌀 때 알려달라 해서 쌀 때 사고 뭐 유튜브 열심히 보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 있나요?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미래에서 온 게 아니면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좋은 주식을 잘 찾아서 그냥 꾸준히 장투하고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계속 모아가면 만약에 나중에 엔비디아가 뭐 한 2,000불 됐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겠죠. 투자를 조금 좀 단순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단기간에 오를 것 같냐 뭐 떨어질 것 같냐 이거 맞출 수는 있겠지만 뭐 한 10% 벌었다 20% 벌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삼성전자에
내 전 재산을 올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35만 3천 원인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얼만큼 시드를 넣을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가격에 삼성전자에 1억을 넣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면 현재 1억이니까 비트코인 한 개 사는 거는 저는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단기에 오르고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확신이 들어야 시드를 좀 크게 실을 수 있습니다. 시드를 작게 실으면 크게 먹어도 별로 큰 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어치 샀다. 뭐 10배가 오른다고 해도 1억이잖아요. 1억이 뭐 인생을 바꾸진 않겠죠. 근데 비트코인 공부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한 1억을 투자했다. 나중에 10배가 오르면 그래도 한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가 좀 적으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1억을 샀다. 나름 좀 열심히 큰 돈을 투자한 거죠. 근데 한 10%, 20% 그래서 2천만 원 벌고 다행이다 하고 만약에 다 매도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1억 2천. 2천만 원 더 벌었다고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벌려면 결국엔 장투해야 됩니다. 매도하지 않고 크게 오랫동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 투자 자산들을 찾아야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가져가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뭐 금 투자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어찌됐든 돈은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시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